고맙습니다. 장례식장 3층 빈소.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다. 55세. 머리카락 사이사이 흰머리가 섞였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조문객이 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한다.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빈소 안쪽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다. 83년을 살다 가신 어머니. 그런데 이상하다. 저 미소를 나는 본 적이 있었던가. 어머니는 늘 무표정하셨다. 말씀도 많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조문객들은 말한다.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속으로 묻는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나는 어머니가 혼자 사시던 집 앞에 섰다. 30년 된 빌라 2층.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머니. 텅 빈 거실이 나를 맞았다. 아무도 없는 공간.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가지런히 개켜진 담요. 탁자 위에 놓인 돋보기와 리모컨. TV는 꺼져 있었지만 어머니가 늘 보시던 9시 뉴스 시간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낡은 식탁,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노란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 좋아하는 반찬 마이너스 된장찌개, 김치전, 북어국, 계란말이. 나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다. 떨리는 글씨체. 관절염으로 손이 불편하셨을 어머니가 꾹꾹 눌러 쓴 흔적. 언제 적으신 걸까? 명절 때 내가 오면 만들어주시려고 적어두신 걸까? 어머니. 저 작년 설날에도 못 갔잖아요. 목이 메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부엌 서랍을 열었다. 수저통 안에 작은 숟가락이 하나 있었다. 아동용 숟가락. 30년도 더 된 내가 어렸을 때 쓰던 것. 이걸 왜 아직? 어머니는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다 큰 어른이 된 후에도, 손주가 태어난 후에도 어머니는 이 작은 숟가락을 그대로 두셨다. 거실로 돌아온 나는 집안을 둘러봤다.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늘 거실이나 부엌에만 계셨다. 당신의 방은? 나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1980년 어느 여름날. 8살이던 나는 어머니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엄마? 나는 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달리 갈라진 목소리였다. 민수야, 엄마는 지금 쉬어야 해. 왜? 엄마 아파? 아니야. 너 밖에서 놀아. 나는 그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중학생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방은 왜 항상 문이 닫혀 있어? 친구 엄마들은 안 그런데?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으셨다. 어른들 방은 원래 그런 거야. 내 방은 내가 쓰고 엄마 방은 엄마가 쓰는 거지. 그래도 민수야, 엄마 피곤해. 방해하지 마. 어머니는 늘 그랬다. 피곤하시다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직장인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어머니 방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게 됐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게 어머니라고. 하지만 지금 이 빈집에 서서야 깨달았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하루를 사셨는지. 아무것도. 나는 복도 끝에 있는 방을 바라봤다. 닫힌 문.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문. 어머니의 방.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일까? 두려웠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나는 알 것 같았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문고리에 손이 닿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어머니,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으니까. 나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삐걱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작은 방. 6평도 안 되는 공간.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방.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방 안에 어머니의 진짜 삶이 있다는 것을.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어머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다. 어머니의 방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묵은 공기가 폐를 채웠다. 오래된 책 냄새, 약 냄새, 그리고 세월의 냄새.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작은 싱글 침대가 벽에 붙어 있었다. 얇은 이불 한 장. 베개도 납작했다. 저 침대에서 어머니는 30년을 주무셨다. 겨울에도 저 얇은 이불 한 장으로.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침대 옆 협탁 위에 무언가 가득했다. 가까이 다가갔다. 약통들이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다. 손을 뻗어 약통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약봉지를 펼쳤다. 처방전이 붙어 있었다. 2018년 3월 15일, 8년 전이었다. 8년 동안 당뇨가 있으셨어? 다음 약통을 집었다. 혈압약, 암로디핀. 2015년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년이 넘었다. 어머니는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으셨다. 계속 확인했다. 관절염약, 골다공증약, 소화제. 그리고 마지막 약통. 수면제. 그리고 이건 약봉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항우울제. 처방 날짜는 2021년 7월 3일. 우울증? 병원 영수증이 함께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읽었다. 진단명 주요 우울장애. 소견 환자 극심한 외로움 호소. 정기적 상담 필요.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우울증이었어? 명절 때마다 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 어디 안 아프세요?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다. 괜찮아, 나는. 너나 잘 먹어. 괜찮다고. 괜찮다고. 매번 괜찮다고 하셨다. 괜찮은 게 아니었잖아요. 어머니. 나는 약통들을 다시 봤다.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다. 2015년, 2018년, 2020년, 2021년. 어머니는 최소한 10년 동안 아프셨다. 혼자서. 말없이.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2024년 달력이었다. 12월까지 넘겨진 채로 걸려 있었다. 나는 일어나 달력 앞으로 갔다. 12월 28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병원 마이너스 마지막 검사. 어머니는 12월 28일에 병원에 가셨다. 그리고 6일 후 1월 3일에 돌아가셨다. 마지막 일주일. 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나는 협탁 서랍을 열었다. 병원 진단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최근 것부터 꺼내 읽었다. 2024년 12월 28일. 당뇨 합병증 진행. 신장 기능 저하. 입원 치료 권고. 입원 치료를 권했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입원하지 않으셨다. 다음 진단서를 펼쳤다. 2024년 10월 10일. 전신 쇠약 영양 불량 상태. 보호자 동반 내원 필요. 보호자 동반. 나였다. 나는 한 번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적이 없었다. 어머니, 혼자 다니셨어요? 이렇게 아프신데? 서랍 깊숙이 더 오래된 진단서들이 있었다. 2020년, 2019년,
2018년. 모두 혼자 병원에 다니신 기록들이었다. 나는 서랍을 닫았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방 한쪽에 오래된 옷장이 있었다. 원목 옷장. 손잡이가 닳아서 윤이 났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열고 닫으신 흔적이었다. 나는 옷장 문을 열었다.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예요? 옷이 많지 않았다. 6벌 정도. 남색 카디건, 검은색 바지 2벌, 베이지 블라우스, 회색 니트, 갈색 재킷. 전부였다. 남색 카디건을 꺼내봤다. 팔꿈치 부분이 닳아서 얇아져 있었다. 그리고 수선한 흔적이 보였다. 꼼꼼한 바느질. 어머니가 직접 기우신 것 같았다. 이 옷 20년은 된 것 같은데? 검은 바지도 마찬가지였다. 무릎 부분이 해져서 검은 실로 깁은 흔적. 밑단도 여러 번 수선했다. 새 옷은 없으세요? 옷장 안쪽을 들여다봤다. 그때 비닐봉지들이 보였다. 옷장 맨 구석에 쌓여 있었다. 하나를 꺼냈다. 비닐을 벗겼다. 한복이 나왔다. 택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이거 내가 2015년 설날에 선물했던 10년 전 설날. 나는 어머니께 한복을 선물했다. 어머니, 이거 입고 명절 보내세요. 어머니는 그래, 고맙다라고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한복을 한 번도 입지 않으셨다. 10년 동안 비닐에 쌓여 옷장 구석에 있었다. 다른 봉지들도 열어봤다. 2019년 생신 때 선물한 캐시미어 스웨터. 택이 그대로였다. 2022년 어버이날에 드린 봄 재킷. 역시 택이 달려 있었다. 왜 안 입으셨어요? 옷장 문 안쪽에 뭔가 붙어 있었다. 노란 포스트잇이었다. 나는 그것을 떼어 읽었다. 이 옷들은 아까워서 못 입겠다. 민수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건데. 나중에 좋은 날 입어야지. 2022년 5월 8일.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 나는 그날 재킷을 택배로 보냈다. 직접 가지는 못했다. 바빴으니까. 어머니한테 좋은 날은 언제였어요? 포스트잇을 손에 쥐고 나는 무릎을 꿇었다. 옷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아까워서 못 입겠다고. 좋은 날에 입겠다고. 그러다가 어머니는 그 옷들을 한 번도 입지 못하고 가셨다. 내가 선물한 옷들은 비닐 속에 있고 어머니는 20년 된 낡은 옷만 입으셨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옷장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작은 방, 낡은 가구들, 약통들, 헌 옷들. 이게 어머니의 삶이었다. 어머니, 이렇게 사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 방이 대답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침묵이, 어머니의 괜찮다가, 어머니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나는 알아버렸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버렸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아프셨다. 혼자 외로우셨다. 혼자 참으셨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 나는 다시 침대에 앉았다. 어머니가 주무시던 베개를 안았다. 희미한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어머니처럼 혼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방 안에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어머니의 삶이 남긴 흔적들이. 창가 옆에 낡은 서랍장이 있었다. 3칸짜리 서랍장. 표면이 벗겨지고 손잡이가 헐거웠다. 나는 천천히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달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맨 위의 것부터 꺼냈다. 2024년 달력. 페이지를 넘겼다. 1월, 2월, 3월. 매달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다. 1월 5일. 민수네 이사 기념일. 떡해서 보내기. 나는 멈췄다. 1월 5일. 우리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이었다. 2020년 일이었다. 어머니는 4년 동안 그 날짜를 기억하고 계셨다.
계속 넘겼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민수 좋아하는 초콜릿 사기. 3월 15일. 손주 지호 학교 입학. 축하 용돈 준비. 4월 12일. 민수 생일. 미역국, 갈비찜, 잡채 만들기. 4월 12일에 동그라미가 3개나 쳐져 있었다. 내 생일. 느낌표가 4개였다. 어머니. 달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매달 매주 어머니는 우리 가족 일정을 적어두셨다. 내 생일, 아내 생일, 아들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심지어 내 승진 날짜까지. 2023년 달력을 꺼냈다. 3월 15일에 빨간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다. 민수 부장 승진.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다. 신문 오려서 보관하기.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회사에서 축하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한테도 보냈다. 엄마, 저 부장 됐어요. 어머니는 축하한다라고 답장하셨다. 짧게.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느낌표 3개를 치며 기뻐하고 계셨다. 2022년 달력에는 손주 이야기가 많았다. 6월 1일. 지호 어린이날 늦었지만 장난감 사기. 9월 15일. 지호 생일. 케이크 사서 가기? 아니면 용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지호 선물 준비 로봇 인형? 괄호 안에 물음표들이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는 손주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혼자 고민하셨다. 물어볼 사람도 없이 더 오래된 달력들을 꺼냈다. 2020년, 2019년, 2018년, 10년치 달력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가득 메모가 적혀 있었다. 2018년 4월 12일 달력을 펼쳤다. 내 생일. 민수 45살 생일. 미역국 끓이기. 혼자 먹을 거지만 그래도. 혼자 먹을 거지만 그래도. 그 한 줄이 눈에 박혔다. 어머니, 혼자 미역국 끓이셨어요? 달력 밑에 작은 공책들이 있었다. 가계부였다. 나는 2024년 것을 펼쳤다. 수입과 지출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수입 기초연금 30만 7,500원. 그게 전부였다. 한 달 수입이 30만 원. 나는 숨이 막혔다. 지출 내역을 봤다. 관리비 8만 5천 원. 전기세 2만 3,400원. 수도세 1만 2천 원. 가스비 3만 1,500원. 약값 8만 7천 원. 식비 4만 5천 원. 계산해봤다. 28만 원 정도. 거의 남는 게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항목이 있었다. 민수 생일 선물 저축 2만 원. 매달 2만 원씩 저축하셨다. 1년이면 24만 원. 내 생일 선물을 위해. 어머니, 이렇게까지. 나는 가계부를 덮었다. 더 볼 수가 없었다.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사시면서 약값만 9만 원 가까이 드시면서 그래도 내 생일 선물을 위해 돈을 모으셨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장보기 메모들이 가득했다. 작은 종이 쪽지들. 떨리는 글씨로 적힌 것들. 하나를 집어 읽었다. 장보기 목록 북어 1마리, 계란 10개, 된장, 김치, 두부, 당근, 양파.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민수 명절 오면 좋아하는 거. 다른 메모. 장보기 과자, 주스, 바나나 우유, 요구르트. 옆에 지호 손주 오면. 어머니는 우리가 올 때마다 이렇게 준비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가지 않았다. 1년에 한두 번? 어쩌면 그것도 안 됐을지 모른다. 작년엔 설날에도 못 갔으니까. 메모 하나하나가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서랍을 닫고 마지막 서랍을 열었다. 사진들이 있었다. 오래된 사진 앨범. 표지에 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민수의 성장 일기. 나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첫 장을 펼쳤다. 흑백 사진.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어머니는 젊었다. 30대 초반.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밑에 어머니의 글씨. 1971년 4월 12일. 민수 태어난 날. 3.2kg.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어머니의 미소.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를 나는 본 적이 있었던가. 다음 장. 돌 사진이었다. 한복을 입은 내가 돌상 앞에 앉아 있었다. 1972년 4월 12일. 민수 첫 돌. 청진기를 잡았다. 의사 되려나? 엄마는 내가 뭐가 되든 좋아. 또 다음 장. 유치원 입학 사진. 1976년 3월. 유치원 첫날. 울지 않고 들어갔다. 의젓한 우리 민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메모가 있었다. 1978년. 초등학교 입학. 학교 가는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1980년. 운동회 달리기 1등. 자랑스러워. 1983년. 중학교 입학. 이제 사춘기인가? 말수가 줄었다. 1987년. 고등학교 졸업.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고생이 많다. 1990년. 대학 합격. 서울대. 엄마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사진마다 날짜와 메모가 있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셨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사진이 뜸해졌다. 대학 졸업 사진 한 장, 군대 사진 한 장, 취직 사진 한 장. 2000년대에 들어서자 사진이 거의 없었다. 결혼식 사진이 몇 장. 손주 돌 사진. 그뿐이었다. 내가 보낸 사진은 없었다. 대신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2018년 지역신문. 내가 차장으로 승진했을 때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냈었다. 어머니는 그 신문을 오려서 붙여놓으셨다. 2018년 3월 15일. 민수 차장 승진. 신문에 났다. 자랑스럽다. 2020년 회사 홈페이지를 프린트한 종이도 있었다. 임원 소개 페이지. 내 사진과 프로필이 있었다. 2020년 7월 민수 홈페이지에 사진 올라왔다. 프린트해서 보관한다. 멋있다 우리 아들. 어머니는 인터넷을 배우셨다. 나를 검색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사진을 프린트해서 앨범에 붙이셨다. 마지막 페이지에 손주 사진들이 있었다. 카카오톡 사진을 프린트한 것들이었다. 며느리가 보낸 사진들. 어머니는 그것들을 모두 출력해서 앨범에 정리하셨다. 2019년 지호 첫걸음마. 며느리가 보내줬다. 고맙다. 2022년 지호 유치원 입학. 벌써 이렇게 컸나. 2023년 지호 초등학교 입학. 민수 닮았다. 사진 옆에 적힌 메모들이 점점 짧아졌다. 글씨도 더 떨렸다. 손이 불편하셔서였을 것이다. 마지막 사진은 2024년 여름이었다. 해변에서 찍은 손주 사진. 2024년 8월. 지호 바다 여행. 나도 가보고 싶다. 하지만 뒤에 말은 없었다. 어머니는 문장을 끝내지 않으셨다. 나는 앨범을 덮었다. 어머니, 저는 사진 한 장도 안 보냈죠. 어머니는 내가 보낸 사진 한 장 없이도 신문을 오려 붙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카톡 사진을 프린트하면서 나를 간직하셨다. 나는 앨범을 꼭 안았다. 그리고 또 울었다. 침대 밑에 뭔가 보였다. 손을 뻗어 끌어냈다. 먼지 쌓인 상자였다. 뚜껑을 열었다. 내 어린 시절 물건들이 가득했다. 초등학교 1학년 일기장. 표지가 낡았다. 펼쳐봤다. 삐뚤빼뚤한 글씨.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다. 엄마가 최고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엄마 얼굴 제목. 크레파스로 그린 둥근 얼굴. 웃는 얼굴. 편지들도 있었다. 어린이 글씨체로. 엄마 사랑해요. 민수가.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선물은 나중에 사줄게요. 초등학교 상장들. 그림 그리기 대회 금상, 100일장 은상, 모범 어린이상. 어머니는 모두 버리지 않고 간직하셨다. 40년이 넘도록. 상자 밑에 봉투가 하나 있었다. 하얀 봉투. 겉면에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민수에게 마이너스 엄마가 떠나면 읽어줘. 2024년 12월 28일. 12월 28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신 날이었다. 그리고 6일 후에 돌아가셨다. 나는 봉투를 만졌다. 열어야 할까? 하지만 손이 떨렸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았다. 이 편지를 읽으면 정말 끝인 것 같았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나는 봉투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 읽어야겠다. 상자를 침대 밑에 도로 밀어넣고 일어났다. 방을 둘러봤다. 서랍장, 옷장, 침대, 협탁. 이 작은 공간에 어머니의 83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나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중얼거렸다. 어머니, 어머니의 인생은 전부 저였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 방의 모든 것이 대답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너였다고, 너만 생각하며 살았다고. 그런데 저는 뭘 했죠?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이제 알았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방 안으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가 옆에 작은 책상이 있었다. 오래된 학습 책상. 내가 중학생 때 쓰던 것 같았다. 어머니가 가져가셨던 것이다. 책상 위에 낡은 공책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갈색 표지. 모서리가 해졌다. 나는 일어나 책상 앞으로 갔다. 공책을 집어들었다. 표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 나의 일기. 2020년 1월 1일부터 일기장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민수를 자주 볼 수 있을까? 작년엔 2번밖에 못 봤다. 설날하고 추석. 그것도 몇 시간씩. 하지만 괜찮다. 바쁜 걸 아니까. 2020년 1월 1일. 4년 전이었다. 나는 그때 뭘 했던가? 새해 인사 문자를 보냈던 것 같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뿐이었다. 2020년 3월 5일.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난리다. 민수한테 전화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30초 만에 끊었다. 괜찮다. 바쁠 거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그날을 기억했다. 재택근무 시작할 때였다. 집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었다. 어머니 전화를 받고 빨리 끊었다. 일해야 한다고. 2020년 7월 20일.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했다. 약을 더 먹어야 한다고. 머리가 자주 아프다. 민수한테 말하면 걱정할까 봐 말 못한다. 괜찮다. 약 먹으면 나아지겠지. 어머니.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눌렀다. 숨을 고르고 다시 펼쳤다. 2020년 10월 1일. 추석이다. 민수네는 못 온다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해한다. 요즘 위험하니까. 혼자 송편 빚었다. 민수 좋아하던 게 송편. 냉동실에 넣어뒀다. 언젠가 오면 주려고. 그해 추석. 나는 가족들이랑 제주도에 갔었다. 어머니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라고 거짓말했다. 페이지를 넘겼다. 2021년으로 넘어갔다. 20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민수가 초콜릿 보냈다. 택배로. 목소리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고맙다. 초콜릿은 너무 달아서 못 먹겠지만 그냥 보관하려고. 민수가 보낸 거니까. 발렌타인데이. 회사에서 단체로 부모님께 초콜릿 보내기 행사를 했었다. 나는 그냥 신청만 했다. 전화는 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30일. 요즘 잠이 안 온다. 밤에 깨면 다시 못 잔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 민수 어렸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 병원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한다. 약을 먹으래. 민수한테는 비밀이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어머니. 우울증이. 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다. 혼자서. 2021년 11월 11일.
밤마다 운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눈물이 난다. 민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다.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그해 11월 11일. 나는 뭘 했던가? 회사 워크숍 갔었다. 동료들이랑 술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울고 계셨는데 2022년 일기로 넘어갔다. 2022년 1월 1일. 새해다. 민수가 전화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빠서 끊을게요. 딱 30초. 시계로 쟀다. 30초.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좋았다. 1년에 30초라도 괜찮다. 1년에 30초. 어머니에게 나는 1년에 30초였다. 미안해요. 어머니. 2022년 4월 12일. 민수 생일. 49살. 벌써 49살이나 됐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바쁠 텐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혼자 미역국 끓였다. 민수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다. 혼자 먹었다. 맛이 없었다. 눈물이 나왔다. 내 49번째 생일. 나는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다.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문자로 감사합니다라고만 보냈다.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TV 보다가 민수 어렸을 때 생각났다. 어렸을 때는 맨날 안아달라고 했었는데, 엄마 안아줘 그랬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못 본다. 안아본 지가 언제지? 10년? 15년? 기억도 안 난다.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안아본 게 언제였을까? 나는 기억도 나지 않았다. 20년은 된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혼자다. 창밖에 눈이 온다. 예쁘다. 민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싶다. 하지만 휴대폰 사진 보내는 법을 모르겠다. 며느리한테 물어볼까? 아니다. 귀찮게 하지 말자. 어머니는 사진 보내는 법도 모르셨다. 물어볼 사람도 없으셨다. 2023년으로 넘어갔다. 글씨가 더 떨렸다. 손이 더 불편해지신 것 같았다. 2023년 1월 20일. 요즘 너무 외롭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 떠난다. 작년에 순자가 갔다. 올해는 영희가 갔다. 나만 남았다. 민수한테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귀찮게 하기 싫다. 참아야지. 왜 참으세요? 왜?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빈방에 내 목소리만 울렸다. 2023년 3월 15일. 민수가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신문에도 났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축하 문자 보냈다.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딱 한 줄. 그래도 괜찮다. 바쁠 거다. 내 승진 소식. 나는 짧게 답장 보내고 회식 갔었다.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2023년 6월 8일. 병원에서 큰 검사를 했다. 결과가 안 좋다고 한다. 당뇨 합병증이 시작됐대. 눈도 나빠지고 있다고. 신장도 안 좋다고. 무섭다. 하지만 민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걱정만 끼친다. 어머니.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2023년 9월 22일. 추석이다. 민수네는 또 못 온다고 했다. 바쁘다고. 이해한다. 정말 이해한다. 하지만 보고 싶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좋겠다. 하지만 부탁할 수 없다. 그해 추석. 나는 처가에 갔었다. 어머니, 처가 가야 해서요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냥 가기 싫었다. 2024년 일기로 넘어갔다. 마지막 해. 2024년 1월 1일. 새해다. 84살이 됐다.
올해는 민수를 자주 볼 수 있을까? 아니다.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면 실망만 한다.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 2024년 4월 12일. 민수 생일. 52살. 내가 52번 미역국 끓였구나. 52번. 오늘도 혼자 끓였다. 혼자 먹었다. 민수한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제 전화하는 것도 무섭다. 거절당할까봐. 바빠요라는 말 들을까봐.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다. 글씨가 번졌다. 2024년 7월 3일. 오늘 넘어졌다. 부엌에서. 다리에 힘이 없다. 한참 있다가 겨우 일어났다. 병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무섭다. 민수한테 전화할까? 아니다. 바쁠 거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날 나는 골프 치러 갔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는데 2024년 10월 10일.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 민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 너무 작아 보여서 뒤에서 울었다. 중학교 들어가던 날도 울었다. 대학 갈 때도 울었다. 민수는 자꾸 커가는데 나는 자꾸 늙어간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2024년 12월 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올해도 혼자겠지. 괜찮다. 익숙하다. 혼자 사는 게. 요즘은 혼자 말하기도 한다. 민수야, 민수야 하면서. 미쳤나? 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다. 손을 떨며 펼쳤다. 2024년 12월 20일.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한다. 신장이 거의 망가졌다고. 투석해야 한다고. 하지만 거절했다. 민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병원비도 부담스럽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 몸이 너무 안 좋다. 숨쉬기도 힘들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민수야, 엄마는 미안하다. 좋은 엄마 못 돼서, 무뚝뚝해서, 말도 잘 못해서, 너를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 너무 사랑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다. 엄마의 83년은 너였다. 너 때문에 행복했다. 정말이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바쁜 걸 아니까. 그냥 행복해라.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2024년 12월 20일 엄마가.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울었다. 목이 터져라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 평생 괜찮다고만 하셨던 어머니.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으셨다. 아프셨다. 외로우셨다. 슬프셨다. 어머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배려였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거짓말이었다. 사랑이었다. 나는 방바닥에 엎드렸다. 어머니가 주무시던 바로 그 자리에.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없었다. 내 사과를 들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 방 안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석양이 지고 밤이 오고 있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다. 어머니처럼. 혼자서. 얼마나 울었을까?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얼굴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벽에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오래된 불빛. 어머니가 매일 보셨던 그 불빛.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눈이 퉁퉁 부었다. 머리는 헝클어졌다.
55년을 살아온 남자의 얼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울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었다. 거울을 보다가 멈췄다. 거울 모서리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여러 장. 나는 하나씩 떼어 읽었다. 첫 번째 포스트잇. 민수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두 번째.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엄마가 더 미안하다. 좋은 엄마 못 돼서. 세 번째. 내 잘못이 아니야. 바쁜 거 아니까. 엄마는 다 이해한다. 네 번째.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정말 자랑스러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마지막 포스트잇.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마이너스 2024년 12월 28일. 12월 28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신 날. 그리고 이 포스트잇들을 쓰신 날. 6일 후에 돌아가셨다. 나는 포스트잇들을 손에 쥐고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어머니.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머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대요.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어요.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저는 어머니가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밤하늘. 별이 하나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귀찮아할까봐 모든 걸 혼자 삼키셨던 거예요. 다시 거울을 봤다. 어머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배려였어요. 어머니의 괜찮다는 거짓말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진작 몰랐을까요? 왜? 살면서 후회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뼈를 깎는 후회는 처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천장을 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더 자주 전화할 걸. 목소리가 떨렸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더 자주 찾아뵐 걸.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명절만이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괜찮으세요? 한 번만 더 물어볼 걸. 눈물이 또 흘렀다.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이요? 2번, 3번 물어볼 걸.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볼 걸.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힘드시죠? 라고. 일어나서 방 안을 걸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걸. 침대 옆에 섰다. 한 번만이라도. 아니,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협탁 위 약통들을 만졌다. 어머니 손을 잡아볼 걸.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창가로 갔다. 어머니를 안아볼 걸. 창문에 이마를 댔다. 품에 안아드릴 걸.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어린 시절 기억들이 떠올랐다. 8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늘 문 앞에 계셨다. 민수야, 왔니? 웃으시며 내 가방을 받아주셨다. 12살. 아플 때마다 어머니가 밤새 간호해 주셨다. 이마에 손을 대시며 괜찮니? 라고 물으셨다. 16살. 시험 망쳤을 때 어머니가 말없이 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20살. 대학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우셨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그게 마지막으로 어머니 품에 안긴 날이었다. 그 후로는 30살. 결혼할 때 어머니는 조용히 축의금 봉투를 주셨다. 행복해라. 짧게 말씀하셨다. 40살. 아들 낳았을 때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오셨다.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셨다. 50살. 승진했을 때 어머니께 자랑했다. 엄마, 나 부장 됐어. 그래, 축하한다. 전화통화 1분. 그리고 지금 55. 어머니는 없다. 영원히.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밤하늘을 향해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별을 봤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는 저만 생각하셨다는 걸. 어머니의 83년은 전부 저였다는 걸. 목이 메었다. 그런데 저는 뭘 했죠?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1년에 2번, 3번, 전화는 몇 분씩? 30초? 1분? 더 세게 쳤다. 어머니는 매일 절 생각하셨는데, 매 순간 절 걱정하셨는데, 저는 창문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바빴어요. 일이 많았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비웃듯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 시간은 있었어요. 골프 칠 시간, 술 마실 시간, TV 볼 시간. 다 있었어요. 없었던 건 시간이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다.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창문을 닫았다. 방 안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았다. 어머니의 베개를 안았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의 괜찮다는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의 바쁘지? 는 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의 나중에는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었어요. 어머니의 침묵은 외로움이었어요. 베개를 꼭 안았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매일 약을 드시는지도 몰랐어요. 우울증을 앓으시는지도 몰랐어요. 혼자 넘어지셨는지도 몰랐어요. 병원에 입원하라는 말을 들으셨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어머니는 안 계시는데. 제 말을 들어줄 수 없는데.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다. 포스트잇들을 다시 봤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어머니. 포스트잇을 가슴에 눌렀다.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그런데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일기장이 말해주었다. 이 방이 말해주었다.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으셨다. 외로우셨다. 아프셨다. 슬프셨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똑바로 봤다. 저는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는 최고의 엄마였는데 저는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포스트잇들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평생 가지고 다닐 것이다. 내 죄를 잊지 않기 위해 방을 한 바퀴 돌며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약통들, 낡은 옷들, 사진 앨범, 달력들, 일기장. 어머니, 이제는 알았어요. 문 앞에 섰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어요. 문고리를 잡았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의 방을 마지막으로 봤다. 잊지 않을게요.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정말 사랑합니다.